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8일입니다. 특검에서 아마 그렇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8일이 현재 특검 수사 종료하는 날입니다. 28일이. 그러면 한교안 대행한테 연장 승인을 요청해야 되죠. 그럼 한교안 대행이 승인을 허락하게 되면은 다시 30일간 더 연장됩니다. 그러면은 3월까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교안 대행이 승인을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 안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법을 최장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했어요.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아예 연장이고 뭐고 떠나서 이 특검 수사 기간을 아예 처음부터 120일로 확대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황교안 대행이 승인을 안 해도 50일이 추가돼 버리는 거예요. 50일이. 원래는 이제 70일로 돼 있거든요. 1차 수사 기간이. 여기에서 30일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연장되면 100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정안은 120일로 해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한교안 대행이 승인을 안 해도 4월 중순까지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내용도 확대됩니다. 그 전에는 최순실 일가, 그리고 박 대통령, 안종범, 정호성, 그리고 참모진 뭐 이 정도인데 이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게 확대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특검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법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겠죠. 법사위원회 간사는 김진태 의원 이렇게 맡고 있죠. 법사위원회를 이제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법사위원회 그래 통과된다고 또 해봅시다. 그런데 이 경우도 정말 태극기 집회가 커지고 한국 내부 여론이 급변하게 되면은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통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통과했습니다. 그럼 본회의에 또 상정돼서 투표를 하겠죠. 그러나 거의 통과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국회 이 의원 분포도가 이것도 어찌되든 국내 여론하고 또 연관된다고 하겠지만은 그래 또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교안 대행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한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릴 수 있겠죠? 거부권. 이건 안 된다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는데 현재 재적의원 3분의 2가 과결해 버린다면은 정식 법안으로 확정되면서 특검법은 연장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모두 국민 여론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점점 바뀌어 가는데 이렇게 통과를 했다 합시다 또. 그러면 여론이 정말 바뀌어 가면은 그 수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이제 확산되겠죠. 그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면 안 된다, 기각돼야 된다 하는 그런 지지층에서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 끼얹듯이 이렇게 또 확산된다는 거죠. 불만과 저항이 이제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여파가 이제 커지게 되면 정말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까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고 나온 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사가 미진하다 하고 연장을 하는데 과연 그 정도 강도 높게 수사했는데 여기서 더 한다고 정말 무엇이 뚜렷하게 정리되겠냐 이런 건 미지수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종료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빨리 끝내고 조기 대선을 해보겠다 하는 쪽에서는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니까 아마 그 연장 카드 이것이 유용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은 되는데 아무튼 이것도 여론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7일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그여 2,000명 이렇게 넘는 인원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특검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참 특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특검에서 뭐를 그냥 엄청나게 권한을 가지고 무섭게 하는 것 같아도 그 바탕이 어디 있느냐 국회에 있어요. 국회에. 이 연장도 국회에서 안 하면 연장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한교안 대행한테 압력을 넣어도 국회에서 넣는 거예요. 연장을 해다오 하고. 그래도 연장을 안 해주면 개정안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거 그건 누가 합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검에 항의를 한다면 당연히 특검을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항의하는 거 기본일 거예요. 그런데 그 특검을 받쳐주고 하는 게 또 어디겠습니까? 국회 아닌가요? 지금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장을 한다. 이런 거 다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없다면 어떻게 연장 발의를 하고 또 한교안 대행 보고 승인을 해라 압력을 넣는 게 또 어디겠어요?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국회 그것도 국회를 움직이는 각 당의 실세 아니면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게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얼핏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이 아무리 무소불위로 온갖 것 다 한다 해도 특검 자체로 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결국은 이런 모든 기결이 또 여론의 영향을 받고 그런 거예요. 각 당의 실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어갑니다. 아무튼 간에 경찰서에 가서 항의해도 그 앞에 정경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항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위에 지휘하고 결정하고 이런 데 가서 항의를 하든지 따져보든지 해야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선 당장에 특검이 칼자를 잡고 뭐 수사를 하긴 하지만은 국회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또 국회라 해도 움직이는 실세는 또 따로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특검에서 청와대 대면 수사를 요청하니 뭐하니 쭉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청와대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지나버리는 것 같네요. 근데 앞으로도 특검에서 청와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원래 이게 법적으로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노해버리는 한은 실제로 어떻게 수사할 수는 없지요. 그 직위에 있는 한은 다음에 대통령을 아주 내놓고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잖아요. 이때는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항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면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는 못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이런 거 무시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하면은 일종의 권한 밖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밖에서는 가서 체포해라 뭐 야당에서도 그런 말도 종종 하긴 합니다. 체포를 해라 수사를 해.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응원하고 그런 이야기지 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제 자꾸 그러면은 모르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청와대가 억지로 오리발을 내밀고 발을 뻗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론이 청와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호적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은 엄연히 법이 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청와대는 제가 전에 농성지계 이걸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농성지계가 뭡니까? 군사가 약하고 그러니까 성체 의지해가지고 지키기만 하는 게 농성지계입니다. 그렇다고 탈출해서 멀리 후방으로 갈 데도 없고 그러면은 농성지계 그 성에 의지해서 버티는 거지요. 그게 농성지계입니다. 밖에는 적이 많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가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나가 싸우지 않는 거지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뭘 기다리느냐? 저 멀리서 원군이 올 때까지 또는 의병이 일어나서 구원을 하려 올 때까지 그게 농성지계입니다. 괜히 군사력이 딸린 데 가서 일전을 벌린다든지 성문을 열어 제낀다든지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 딱 닫고 지키고 있는 것이 농성지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밖에 저건 멀리서 많은 군사가 왔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지치거든요. 그리고 군량미가 떨어져요. 군량미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군량미가.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불리해지죠. 멀리서 온 적은 불리해집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원군이 도착할 수 있고 의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농성지계 내가 청와대 입장을 농성지계라 이렇게 했는데 뭐 특검에서 뭘 요구하든지 청와대에서는 그냥 아마 반응을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요즘 한교안 대행은 가만히 있어도 입에 자꾸 오르내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한교안 대행이 어차피 현재 임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승인해야 될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지금 한교안 대행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선포도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자꾸 제동을 걸죠. 뭐 하면 대통령 폼 잡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승인해라 이렇게 압력 넣기도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왜 그거 하는데 이렇게 걸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공백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있는 그대로 놔두면 국정공백 없죠. 그냥 다 할 거 다 할 테니까. 그런데 자꾸 걸다 보니까 국정공백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한교안 대행은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지는가 봅니다. 그런데 한교안 대행은 기각이라든가 인용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에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선에 나가겠다, 어쩌겠다 이런 뜻을 또 안 하는 게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그런 거 언급 안 해도 2월달 지나면 지지율 썩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각이다, 인용이다 판정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쯤 되면은 싫든 좋든 한교안 대행은 차기 대선으로 우뚝 최선두 주자가 되리라. 나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게 바로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이 다 한교안 쪽으로 거의 움직여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우선은 그렇다는 거죠. 정말 나중에 세일이 흘러가지고 주자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난세 영웅 난다고 정말 이 난세를 거치면서 믿음직스러운 어떤 인재가 나타나면 또 거기로 모일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한교안 대행이 바로 선두주자로 치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제가 봅니다. 아마 4월이나 요쯤 가면은 대다수가 피부로 느낄 거예요. 한교안 대행의 인기가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이제 그럴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교안 대행은 그렇게 조용히 행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잘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결정에 가서는 좀 강한 면모도 보여줘야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그 선에서. 또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또 태극기 민의가 떨쳐 일어날 때 그 힘도 분명히 또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어려움이 또 없어지고 한교안 대행이 실질적으로 지지율이 급속하게 높아서 굳건해지면은 한교안 대행을 누가 또 건드리기도 어려워져요. 그리고 한교안 대행하고는 박근혜 대통령 상부 상조하는 보안 상태입니다. 대척되는 상태가 아니고 보안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각이 되고 잘 되면은 한교안 대행은 저절로 굳건해지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이 돼버린다 하면 한교안 대행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대행을 맡고 있다가 보니까 대행을 단번에 떨쳐버릴 수도 없고 이런 문제에 빠지거든요. 여차하면 자칫하면 나가보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뭐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은 이제 기각이 된다 하면은 그때는 아주 쉽게 편안하게 길을 가는 거죠. 물론 기각이 되면은 또 한참 시끄럽긴 할 겁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기각되면 혁명이다 이런 소리들 종종 나오잖아요. 요즘도 그런 소리 나오대요. 보니까 기각하면 혁명이다 하고. 뭐 그래봤자 점점 시간이 바뀌어서 3월 4월 되고 국민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은 또 지금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돼가지고 저항이 강하면은 어떡합니까? 반발이 강력해지면 거기에 따른 대처 명확하게 해버릴 거예요. 그때는 기다렸다 하는 듯이.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은 앞으로는 절대 망설임 없을 거예요. 그럼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식을 또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원래 7일날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20일로 연기된 모양이에요. 22일.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증인 채택된 걸로는 22일까지 종료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종료가 되면은 빨리빨리 서두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종료가 되면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기 전까지 선고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들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일 날 증인신문이 종료된다 해도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절차가 남아있지요. 최종 변론 기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최종 변론. 그 날짜가 또 잡혀야 되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모여서 재판부 회의를 하는 평의가 열려야 되죠. 또 날짜 잡아서. 물론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빨리빨리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정문 작성. 이렇게 하면은 통상 2, 3주 걸리지 않냐 이러는데 서두르면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 3월 13일까지 해 마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재도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하는 이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래도 길 정해놓고 빨리빨리 이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밖에 언론에서는 그냥 뭐 벚꽃 대선해가지고 거의 확정된 듯이 이렇게 하고 누가 유리하는가 이렇게 보고 야당에는 문재인 아니면 이재명 그리고 안희정 하면서 누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여론을 재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죠. 뭐냐 하면은 증인 신문을 하는데 어떤 이유로 연기가 자꾸 된다든지 또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러이러하니까 증인 채택을 해다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또 이유가 있으면 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지요. 이러다 보면 또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박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재판부의 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까지 적절한 증인 채택을 원한 대로 안 해줬다. 또 실제로 아직 시원하게 증인 채택을 해준 건 아니니까요. 특히 박한철 소장 때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항의를 표하고, 그리고 증거 채택에 기각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표시하고, 특히나 탄핵 소추안이 손질이 되어 있다 하면 수정이죠. 그러면은 국회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왜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하고 진행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하면서 변호인단이 일제히 사표를 내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사표. 그럼 물론 언론에서는 또 지연작전을 한다, 많이 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한마디로 눈치코치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거 저런 거. 그러나 또 밖에 태극기 집회 여론이 받쳐주면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힘을 내가지고 심기일전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변호를 하게 된다, 그거죠. 그 전보다. 근데 그런 기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당 일각에서 정신을 주장한 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이 없어도 심리를 할 수가 있다. 왜냐?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 하고. 사인은 개인 이런 뜻인데, 이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공인이고 사인이고 이 차원에서 된 게 아니고, 법을 모르는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이가 이 법을 몰라서 손해보는 걸 막기 위해서, 불이익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변호사 조력을 받게끔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예요. 보니까 공인 사인 이 범주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대표자 대리인 이 난이 있는데, 여기 3항에 보면은, 아니 2항에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도 좀 있네요. 그런데 3항에 이런 게 있어요.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대리인 선임 안 하면 심판 진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어요. 이 뜻이 뭡니까? 법을 잘 안다면 상관없으나 법을 모르는 사람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가지고 조력을 받으라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법의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법의 취지가 공인 사인보다는 법을 모르는 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기관은 기관이지만 현재 국가기관이면서도 사인이다 이거죠. 일단은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임시라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법에 대해서 압니까? 법의 조력을 못 받으면은 어떻게 이 복잡한 헌법재판에서 이기겠습니까? 법을 모르면 분명히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변론 때만 나가서 참석해서 지켜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지 않으면 이 재판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 어느 정치인이 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없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구속당해가지고는
그저 물으면은 이름하고 나이 이런 정도는 대답하지만 그 이상 물으면은 변호인이 와야 내가 말하겠다 이러고 말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변호인이 없으면 심리도 심리지만은 조사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할 때 변호인 자체가 없으면은 재판이 열리지도 않는다니까요.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법을 모르는 그 피의자가 불이익당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겠어요? 돈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줘요. 이걸 붙여줘야 되고, 피의자는 몇 가지 권한이 있죠. 자기가 무슨 말 해가지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될 거는 일체 말 안 할 권리가 있어요. 뭘 물어봐도 말 안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손해가 없는 말만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손해 날 말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답 안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뭐냐면 변호인 선임권, 이것이 결국은 모르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하는데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이면서도 사인이지만은 변호인이 없이는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7명 남는데 아마 7명 남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묘한 이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2명만 반대해버려도 이 탄핵 기각돼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6명이 찬성을 해줘야 인용되거든요. 인용. 그런데 2명만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5명밖에 안 되니까 기각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명이라도 심리 거부를 해버리듯이 사표를 내버리면은, 사표 내면 심리 거부가 되죠. 뭐 몸이 아파서 안 나와버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심리가 진행이 안 됩니다. 6명 가지고는 심리 자체를 못 하니까요. 그러면 사표를 냈다면 1명을 보충해야 돼요. 그럼 누가 보충합니까? 결국은 한교안 대행이 임명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7명, 6명 이렇게 자꾸 줄면은 그거 안 되기 때문에 한교안 대행이 이제 임명하게끔 돼야 되는데 현재 구조가 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국회 사정이 이래가지고 임명해도 국회에서 인준 안 해버리면은 결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게 되면 즉시 결혼을 보충할 수도 있지만은 국회에서 또 인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면 국회에다가 빨리 보충해달라 이렇게 해야죠. 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아무튼 7명 되면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는 재판관들이 되도록이면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그래 맞아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7분 전체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그 다음에 이 판결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는 거지요. 물론 그 중에 그래도 또 한두 명은 또 반대하든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만장일치 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나저나 3월 중순으로 썩 넘어가면은 참 인용되기는 어렵죠. 어떻게 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분위기가 그때쯤은 영 다른 분위기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특검의 소식과 헌법재판소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 또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음악게임이라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홈이 나옵니다. 일종 홈페이지겠죠. 홈이 나오고 홈자 옆에 동영상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들이 전부 차례대로 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홈에 오른쪽 상단 보면 월드 미래판 연구소 거기 클릭해도 그렇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요. 구독을 하고 싶은데 구독을 못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유튜브 해도 뭐 심히 그런 거 안 살핀 분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PC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 바로 아래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옆에 딱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구독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구독해놔도 설정에서 뜰 때마다 신호가 오게 해놓으면은 항상 이 화면이 탁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딱 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누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구독입니다.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을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딱딱 올릴 때마다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옆에 글자 보면은 좋아요라고 하는 건데 손 모양이 엄지손가락 위로 싹 올라가 있죠. 그게 좋아요입니다. 그거 탁 눌러주면은 이제 좋아요 표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날라가버리고 없을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이걸로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올린 것이 뜨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엉망으로 떠요. 보면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서 또 음악게임 누르고 들어가서 동영상 눌러보고 그러면은 전체가 또 순서대로 뜨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공유 있잖아요. 공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 화면을 좀 보내주고 싶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유. 예, 스마트폰 그 유튜브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입니다. 그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공유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다 뜰 거예요. 메일도 떠요. 카카오톡에 보내려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체크하세요. 명단마다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러면 전체 날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에 간단해요. 근데 PC에는 공유하는 게 좀 달라요. PC에서, 이 컴퓨터에서 볼 때는 화면 아래쪽에가 있어요. 왼쪽에. 음악게임 밑에 구독이 있고 그 밑에가 공유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제 PC에서는 조금 성가시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만 나타나고, 뭐 공유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싶은데 못 누르겠고, 뭐 안 보이는 경우 있죠. 그거는 퍼가는 화면이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구글 계정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그래요. 스마트폰 구입하고 나면 구글 계정 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지메일 가입하라고, 지메일. 그게 네이버 메일이나 메일입니다. 요즘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메일에 가입을 하나 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나타나고 되게 돼 있습니다. 지메일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글 계정 열면 그 지메일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돼요.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그 네이버 메일 가입할 때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오늘 그거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인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잖아요. 이때는 마음대로 수사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전에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항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면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는 못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이런 거 무시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하면은 일종의 권한 밖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밖에서는 가서 체포해라, 뭐 야당에서도 그런 말도 종종 하긴 합니다. 체포를 해라, 수사를 해.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응원하고 그런 이야기지.
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제 자꾸 그러면은 모르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청와대가 억지로 오리발을 내밀고 발을 뻗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론이 청와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호적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은 엄연히 법이 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청와대는 제가 전에 농성지계 이걸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농성지계가 뭡니까? 군사가 약하고 그러니까 성체 의지해가지고 지키기만 하는 게 농성지계입니다. 그렇다고 탈출해서 멀리 후방으로 갈 데도 없고 그러면은 농성지계 그 성에 의지해서 버티는 거지요. 그게 농성지계입니다. 밖에는 적이 많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가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나가 싸우지 않는 거지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뭘 기다리느냐? 저 멀리서 원군이 올 때까지 또는 의병이 일어나서 구원을 하려 올 때까지 그게 농성지계입니다. 괜히 군사력이 딸린 데 가서 일전을 벌린다든지 성문을 열어 제낀다든지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 딱 닫고 지키고 있는 것이 농성지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밖에 저건 멀리서 많은 군사가 왔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지치거든요. 그리고 군량미가 떨어져요. 군량미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군량미가.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불리해지죠. 멀리서 온 적은 불리해집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원군이 도착할 수 있고 이 특검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법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겠죠? 법사위원회 간사는 김진태 의원 이렇게 맡고 있죠. 법사위원회를 이제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법사위원회 그래 통과된다고 또 해봅시다. 그런데 이 경우도 정말 태극기 집회가 커지고 한국 내부 여론이 급변하게 되면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통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통과했습니다. 그럼 본회의에 또 상정돼서 투표를 하겠죠. 그러나 거의 통과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국회 이 의원 분포도가 이것도 어찌되든 국내 여론하고 또 연관된다고 하겠지만은 그래 또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교안 대행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한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릴 수 있겠죠? 거부권. 이건 안 된다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는데 현재 재적의원 3분의 2가 과결해버린다면은 정식 법안으로 확정되면서 특검법은 연장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모두 국민 여론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점점 바뀌어 가는데 이렇게 통과를 했다 합시다 또. 그러면 여론이 정말 바뀌어 가면은 그 수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이제 확산되겠죠. 그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면 안 된다, 기각돼야 된다 하는 그런 지지층에서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 끼얹듯이 이렇게 또 확산된다는 거죠. 불만과 저항이 이제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여파가 이제 커지게 되면 정말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까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고 나온 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사가 미진하다 하고 연장을 하는데 과연 그 정도 강도 높게 수사했는데 여기서 더 한다고 정말 무엇이 뚜렷하게 정리되겠냐 이런 건 미지수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종료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빨리 끝내고
조기 대선을 해보겠다 하는 쪽에서는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니까 아마 그 연장 카드 이것이 유용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앞으로도 특검에서 청와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원래 이게 법적으로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노해버리는 한은 실제로 어떻게 수사할 수는 없지요. 그 직위에 있는 한은 다음에 대통령을 아주 내놓고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잖아요. 이때는 마음대로 수사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전에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항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면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는 못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이런 거 무시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하면은 일종의 권한 밖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밖에서는 가서 체포해라, 뭐 야당에서도 그런 말도 종종 하긴 합니다. 체포를 해라, 수사를 해.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응원하고 그런 이야기지. 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제 자꾸 그러면은 모르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청와대가 억지로 오리발을 내밀고 발을 뻗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론이 청와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호적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은 엄연히 법이 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청와대는 제가 전에 농성지계 이걸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농성지계가 뭡니까? 군사가 약하고 그러니까 성체 의지해가지고 지키기만 하는 게 농성지계입니다. 그렇다고 탈출해서 멀리 후방으로 갈 데도 없고 그러면은 농성지계 그 성에 의지해서 버티는 거지요. 그게 농성지계입니다. 밖에는 적이 많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가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나가 싸우지 않는 거지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뭘 기다리느냐? 저 멀리서 원군이 올 때까지 또는 의병이 일어나서 구원을 하려 올 때까지 그게 농성지계입니다. 괜히 군사력이 딸린 데 가서 일전을 벌린다든지 성문을 열어 제낀다든지 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그 성에 의지해서 버티는 거지요. 그게 농성지계입니다. 밖에는 적이 많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가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나가 싸우지 않는 거지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뭘 기다리느냐? 저 멀리서 원군이 올 때까지 또는 의병이 일어나서 구원을 하려 올 때까지 그게 농성지계입니다. 괜히 군사력이 딸린 데 가서 일전을 벌린다든지 성문을 열어 제낀다든지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 딱 닫고 지키고 있는 것이 농성지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밖에 저건 멀리서 많은 군사가 왔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지치거든요. 그리고 군량미가 떨어져요. 군량미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군량미가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불리해지죠. 멀리서 온 적은 불리해집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원군이 도착할 수 있고 의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농성지계 내가 청와대 입장을 농성지계라 이렇게 했는데 뭐 특검에서 뭘 요구하든지 청와대에서는 그냥 아마 반응을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요즘 한교안 대행은 가만히 있어도 입에 자꾸 오르내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한교안 대행이 어차피 현재 임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승인해야 될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지금 한교안 대행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선포도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자꾸 제동을 걸죠. 뭐 하면 대통령 폼 잡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승인해라 이렇게 압력 넣기도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왜 그거 하는데 이렇게 걸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공백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있는 그대로 놔두면 국정공백 없죠. 그냥 다 할 거 다 할 테니까. 그런데 자꾸 걸다 보니까 국정공백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한교안 대행은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지는가 봅니다. 그런데 한교안 대행은 기각이라든가 인용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에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선에 나가겠다, 어쩌겠다 이런 뜻을 또 안 하는 게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그런 거 언급 안 해도 2월달 지나면 지지율 썩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망설임 없을 거예요. 그럼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식을 또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원래 7일날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20일로 연기된 모양이에요. 22일.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증인 채택된 걸로는 22일까지 종료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종료가 되면은 빨리빨리 서두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종료가 되면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기 전까지 선고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들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일 날 증인신문이 종료된다 해도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절차가 남아있지요. 최종 변론 기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최종 변론. 그 날짜가 또 잡혀야 되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모여서 재판부 회의를 하는 평의가 열려야 되죠. 또 날짜 잡아서. 물론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빨리빨리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정문 작성. 이렇게 하면은 통상 2, 3주 걸리지 않냐 이러는데 서두르면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 3월 13일까지 해 마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재도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하는 이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래도 길 정해놓고 빨리빨리 이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밖에 언론에서는 그냥 뭐 벚꽃 대선해가지고 거의 확정된 듯이 이렇게 하고 누가 유리하는가 이렇게 보고 야당에는 문재인 아니면 이재명 그리고 안희정 하면서 누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여론을 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죠. 뭐냐 하면은 증인 신문을 하는데 어떤 이유로 연기가 자꾸 된다든지 또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러이러하니까 증인 채택을 해다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또 이유가 있으면 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지요. 이러다 보면 또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박 대통령 측에서 어떤 그 재판부의 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까지 적절한 증인 채택을 원한 대로 안 해줬다. 또 실제로 아직 시원하게 증인 채택을 해준 건 아니니까요. 특히 박한철 소장 때 피의자는 몇 가지 권한이 있죠. 자기가 무슨 말 해가지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될 거는 일체 말 안 할 권리가 있어요. 뭘 물어봐도 말 안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손해가 없는 말만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손해 날 말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답 안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뭐냐면 변호인 선임권 이것이 결국은 모르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하는데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이면서도 사인이지만은
변호인이 없이는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7명 남는데 아마 7명 남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묘한 이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2명만 반대해버려도 이 탄핵 기각돼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6명이 찬성을 해줘야 인용되거든요. 인용. 그런데 2명만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5명밖에 안 되니까 기각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명이라도 심리 거부를 해버리듯이 사표를 내버리면은, 사표 내면 심리 거부가 되죠. 뭐 몸이 아파서 안 나와버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심리가 진행이 안 됩니다. 6명 가지고는 심리 자체를 못하니까요. 그러면 사표를 냈다면 1명을 보충해야 돼요. 그럼 누가 보충합니까? 결국은 한교안 대행이 임명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7명, 6명 이렇게 자꾸 줄면은 그거 안 되기 때문에 한교안 대행이 이제 임명하게끔 돼야 되는데 현재 구조가 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국회 사정이 이래가지고 임명해도 국회에서 인준 안 해버리면은 결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게 되면 즉시 결혼을 보충할 수도 있지만은 국회에서 또 인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면 국회에다가 빨리 보충해달라 이렇게 해야죠. 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아무튼 7명 되면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는 재판관들이 되도록이면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그래 봐져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7분 전체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그 다음에 이 판결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원래 이게 법적으로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노해버리는 한은 실제로 어떻게 수사할 수는 없지요. 그 직위에 있는 한은 다음에 대통령을 아주 내놓고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잖아요. 이때는 마음대로 수사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항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면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는 못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이런 거 무시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하면은 일종의 권한 밖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밖에서는 가서 체포해라, 뭐 야당에서도 그런 말도 종종 하긴 합니다. 체포를 해라, 수사를 해.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응원하고 그런 이야기지. 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제 자꾸 그러면은 모르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청와대가 억지로 오리발을 내밀고 발을 뻗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론이 청와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호적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은 엄연히 법이 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청와대는 제가 전에 농성지계 이걸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농성지계가 뭡니까? 군사가 약하고 그러니까 성체 의지해가지고 지키기만 하는 게 농성지계입니다. 그렇다고 탈출해서 멀리 후방으로 갈 데도 없고 그러면은 농성지계 그 성에 의지해서 버티는 거지요. 그게 농성지계입니다. 밖에는 적이 많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가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나가 싸우지 않는 거지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뭘 기다리느냐? 저 멀리서 원군이 올 때까지 또는 의병이 일어나서 구원을 하려 올 때까지
그게 농성지계입니다. 괜히 군사력이 딸린 데 가서 일전을 벌린다든지 성문을 열어 제낀다든지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 딱 닫고 지키고 있는 것이 농성지기. 국회에서 있는 그대로 놔두면 국정공백 없죠. 그냥 다 할 거 다 할 테니까. 그런데 자꾸 걸다 보니까 국정공백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한교안 대행은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지는가 봅니다. 그런데 한교안 대행은 기각이라든가 인용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에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선에 나가겠다, 어쩌겠다 이런 뜻을 또 안 하는 게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그런 거 언급 안 해도 2월달 지나면 지지율 썩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각이다, 인용이다 판정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쯤 되면은 싫든 좋든 한교안 대행은 차기 대선으로 우뚝 최선두 주자가 되리라. 나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게 바로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이 다 한교안 쪽으로 거의 움직여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우선은 그렇다는 거죠. 정말 나중에 세일이 흘러가지고 주자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난세 영웅 난다고 정말 이 난세를 거치면서 믿음직스러운 어떤 인재가 나타나면은 또 거기로 모일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한교안 대행이 바로 선두 주자로 치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제가 봅니다. 아마 4월이나 요쯤 가면은 대다수가 피부로 느낄 거예요. 한교안 대행의 인기가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이제 그럴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교안 대행은 그렇게 조용히 행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잘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결정에 가서는 좀 강한 면모도 보여줘야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그 선에서. 또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또 태극기 민심, 태극기 민의가 떨쳐 일어날 때 그 힘도 분명히 또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어려움이 또 없어지고 한교안 대행이 실질적으로 지지율이 급속하게 높여서 굳건해지면은 한교안 대행을 누가 또 건드리기도 어려워져요. 그리고 한교안 대행하고는 박근혜 대통령 상부 상조하는 보안 상태입니다. 퇴척되는 상태가 아니고 보안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각이 되고 잘 되면은 한교안 대행은 저절로 굳건해지는 것이고